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 김환기 님께서 직접 저한테 이런 좋은 콘솔을 보내주셨어요. 소형 믹서, 콘솔이면서 USB 오디오 인터페이싱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 콘솔을 보내주셔서 리뷰를 조금 부탁을 하셨습니다. 리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생각보다 조금 오래 들어보고 오래 써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남들과 조금 다른 기능, 남들보다 조금 좋은 게 뭐가 있는가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장비를 소개시켜 드릴 때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장비는 이 Allen & Heath라는 그 회사, 영국 회사예요. 이 영국 회사에서 만든 JD10이라는 모델이에요. 10이 의미하는 거는 10채널을 얘기를 하겠죠. 네, 10채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레오로 6개의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4개의 모노 입력을 받을 수 있어서 총 10개의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콘솔이에요. 그거 외에도 다른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그냥 오디오 믹서, 소형 믹서라면 굳이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특히 일반 유저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면 괜찮은 제품이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믹서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믹서는 콘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믹서가 무엇이냐면 여러 입력을 받아서 작은 출력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의 출력 또는 2개의 출력, 아니면 몇 개의 출력으로 섞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입력 소리를 섞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준다. 그래서 섞는다. 그래서 믹서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요리 도구 중에 블렌더 또는 믹서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그게 뭐죠? 바나나, 그다음에 딸기 이렇게 놓고 얼음 좀 넣고 물 좀 분 다음에 갈아버리면 딸기 바나나 주스 되는 것처럼 그 믹서가 하는 역할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바나나의 양을 얼마큼 넣느냐, 딸기의 양을 얼마큼 넣느냐, 얼음의 양을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맛의 쉐이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믹서도 동일합니다. 각각의 채널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어떤 양을 또 어떻게 EQ를 잡아서 소리를 섞어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다른 소리를 약간의 입력을 받아서 새로운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공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믹서, 이 콘솔입니다. 그게 이 앞에 보시는 이 콘솔이 그나마 제일 작고 제일 쉬운 콘솔이에요. 노브가 여러 개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니고요. 네, 배우다 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이 믹서 콘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가끔씩 이제 이 내용들을 다루긴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하셔서 보시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리뷰의 시간이니까 이 소형 믹서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은요, 굉장히 조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풀이가 좋아요. 콘솔은 저가형 콘솔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라인 입력들을 받아서 라인 입력을 섞어서 보낼 때, 라인 입력이라 하면 CD 플레이어라든지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공해 갖고 섞어서 출력해 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노이즈도 별로 없고 그냥 쓰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소형 믹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마이크를 꼽아서 마이크의 프리를 끝까지 끌어올리면 노이즈가 같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 거 제가 프리에 대해서, 게인 스트럭처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이에요. 저희가 쓰는 장비에는 그렇게 프리를 올리면 노이즈가 같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라는 그런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조금 들었었는데, 아주 저가형 콘솔에서는 이런 게인을 많이 끌어올릴 때 프리앰프의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노이즈가 많이 끌어올라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콘솔의 큰 장점은 뭐냐면, 그 Allen & Heath라는 콘솔 그 회사에서 원래는 라이브 콘솔이라든지 레코딩 콘솔이라든지 전문적인 프로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레코딩 콘솔로 사용을 하는 GS3G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녹음실에서 쓰는 콘솔의 프리앰프가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앰프는 생각보다 노이즈도 적고요, 디스토션도 굉장히 적어요. 스펙을 보니까 0,002%의 하모닉 디스토션이 있대요. 그럼 굉장히 좋은 퀄러티의 프리앰프입니다.
거기에 30dB까지 끌어올렸을 때에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이크를 사용하는 환경 또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하는 환경까지 끌어올렸을 때에도 얘는 0,005%의 아주 낮은 디스토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0,1%도 아니고요. 1%도 아니고요. 0,005% 아주 낮은 노이즈를, 아주 낮은 하모닉 디스토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증명해 보일게요. 지금 실시간 녹음이 되도록 해놨는데 앞에 보이는 이 마이크, 되게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쓰는 거지만 SM57이라는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프리앰프를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둔감하다는 겁니다. 좀 많이 둔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녹음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프리앰프로 많이 끌어올려지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어려워서 나중에 녹음을 해놓고 나서 후작업할 때 그 포스트 프로덕션 상에서 또는 믹싱 상에서 한 번 더 게인을 끌어올려서 적정 레벨로 맞추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이 GS 프리가 생각보다 괜찮아서요. 제가 이 마이크에 맞도록 최대한 끌어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거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 콘솔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맥스 상태까지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노이즈도 별로 없으면서 깨끗한 소리로 녹음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들으시는 이 소리는요, 프리에서 지금 JD10에서 프리앰프만 올리고 그 뒤로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소리입니다. 여기에 EQ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필터도 들어가 있지 않고 컴프레서라든지 또 다른 게인 조정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마이크와 프리만 거쳐서 녹음되는 걸 들려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제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릴 거예요. 유일한 노이즈가 들리는 거는 지금 녹음 가고 있는 제 컴퓨터의 팬 노이즈만 들릴 겁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굉장히 조용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프리를 거의 맥스 상태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맥스 상태까지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이즈가 적고 깨끗한 소리로 들린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프리로 갖고 있다는 것이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USB 인터페이스 기능이에요. 이 USB 인터페이스 기능이 저는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마이크 프리 4개를 그대로 컴퓨터에 녹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USB를 연결하는 순간에 4개의 아웃풋을 컴퓨터로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출력 4개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인에 4아웃이 되도록 하는 USB 커넥터, USB 2.0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24비트에 96kHz의 품질로요.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생각하는 아주 고품질의 오디오를 그대로 컴퓨터에 녹음할 수 있고 그대로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아요. 거기에 얘는 지금 제가 애플 컴퓨터에 연결해놨는데 윈도우를 사용하건 애플 계열을 사용하건 아무런 문제 없이 호환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고, 맥에서는 더 좋은 거는 그냥 연결만 하면 아무렇게 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USB로 연결만 하는 순간에 4개 입력에 4개 출력이 그냥 바로 컴퓨터상에서 보입니다. 그대로 실시간으로 녹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USB 썼을 때 되게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레이턴시가 엄청나게 적다는 거예요. 서로 교신하는데 레이턴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녹음을 집에서 홈 레코딩을 하시는 분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트랙을 녹음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플레이백한 것을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내 목소리를 컴퓨터를 통하게 되면 레이턴시 때문에 말이 2개씩 더블링 되거나 밀리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서 로직으로 지금 데모를 돌리고 있는데 헤드폰을 끼고 여기 믹서에서 모니터링을 안 한 상태에서 컴퓨터를 들어가서 컴퓨터 프로세싱 된 것을 다시 일로 들어와서 제가 듣고 있는데 제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레이턴시가 안 느껴져요. 지연 시간이 안 느껴져요. 그 정도로 빠르게 믹서에서 컴퓨터에서 믹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 이 USB 커넥션의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제가 장점으로 따로 뽑아서 얘기할게요. 네, USB 기능 중에서도 이 레이턴시가 적은 것은 제가 세 번째의 장점으로 따로 뽑을게요. 굉장히 괜찮고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 지연 시간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특히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장점으로 뽑는다면요, 이 콘솔을 구매를 하시면 큐베이스 L이라는 녹음 전문 소프트웨어가 공짜로 따라옵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가 공짜로 따라오는 것만 해도
그게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큐베이스라는 그 음향 전문 회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 제품에 물론 하급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의 집에서 홈 스튜디오를 갖추면서 음악을 만드실 때에는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준다는 거. 좋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저는 네 번째 장점으로 뽑을게요. 다음 다섯 번째 장점은 모니터 출력입니다. 이 모니터 출력과 그 다음 얘기할 것 때문에 얘는 용도가 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얘는 모니터 출력이 있는데 이 모니터 출력이 생각보다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니터 전용 출력 단자가 있고요. 이 노브를 돌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모니터 전용 출력 단자가 지금 보시는 모니터 아웃이라고 해서 RCA 단자로 되어 있는 모니터 아웃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XLR 메인 아웃풋 단자를 이 버튼을 누름에 따라서 이 버튼, 모니터 버튼이라는 것을 누름에 따라서 이 XLR 단자가 모니터 전용 아웃풋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얘를 갖다 놓고 홈 스튜디오를 꾸민다면 이 XLR 단자를 연결을 해서 앞에 있는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를 연결해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일반적인 콘솔에서 메인 에라를 갖다 그런 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믹스되어 있는 소리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믹스를 하는, 그러니까 채널을 섞어서 나오는 소리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 XLR 단자를 모니터 아웃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해 놓으면 내가 듣고 싶은 채널을 솔로를 눌렀을 때 그 솔로되어 있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솔로가 다 빠져 있으면 레프트 라이트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얘가 아까 4인의 4 아웃 오디오 인터페이싱이 된다 그랬죠. 그 얘기는 컴퓨터에서 1, 2, 3, 4번 출력 또는 레프트 라이트, 여분의 레프트 라이트 출력이 이 콘솔의 스테레오 입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스테레오 입력에 들어오는 것을 이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어요. 모니터 환경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버튼을 선택함에 따라서 1, 2번 채널만 들을 수도 있고 선택을 다르게 하면 3, 4번 채널만 들을 수 있고 다 빼놓으면 전체 채널을 섞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모니터 출력에 데디케이트한 딱 지정되어 있는 LR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RCA만 있는 것이 아니라 XLR 단자도 선택에 따라서 모니터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생각보다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장점도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장점. 여섯 번째 장점은 이것 때문에 계속 매력이 생기는데 헤드폰 단자예요. 이 헤드폰 단자가요. 제대로 되어 있는 쿼러인치 잭으로 되어 있는 헤드폰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드폰 단자에 헤드폰을 연결을 하면요. 제가 갖고 있는 헤드폰 이런 것이 605ohm짜리 헤드폰이에요. 네, 이게 이제 605ohm짜리 헤드폰이어서 웬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또는 웬만한 컴퓨터 출력에서는 재생조차 되지 않습니다. 네, 재생을 해봤자 되게 작게, 볼륨이 굉장히 작게 나와요. 충분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 정도 소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저 음악 작게 듣습니다. 작게 듣는데도 일반적인 오디오 출력이라든지 그런 데 연결해서 605ohm짜리 들으면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품질이나 음압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음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런 데 들으면 아무리 올려도 미드 하이만 크게 들리고 저음은 안 들리는 게 일반적인 오디오 아웃풋들이에요. 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콘솔에 있는 이 오디오 아웃풋 중에 헤드폰 아웃풋이요. 출력이 충분해요. 출력이 충분합니다. 출력이 어느 정도 충분하냐? 605ohm짜리인데도 이 폰의 이 헤드폰 단자의 노브를 그냥 중간 12시 방향까지만 해도 제가 들을 때 정말 크고 충분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12시를 넘어가기 위해서 더 올리면 정말 크다. 와, 이젠 크다 싶을 정도로 들립니다. 어떤 헤드폰이? 605ohm짜리 헤드폰이. 그리고 재밌는 거는 다른 믹서 채널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채널만 오픈을 시켜놓고요. 그 유니티 게인으로 오픈을 시켜놓고 헤드폰 단자의 출력을 아까 이렇게 크다고 했죠. 맥스로, 완전히 맥스로 끌어올리고 들어봐도 노이즈가 없어요. 네, 노이즈가 없어요. 노이즈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해요. 네. 물론 노이즈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거의 노이즈가 안 들릴 정도로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12시 방향에다 놓고선 들게 되면 딱 들었을 때는 아예 노이즈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네, 그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 정도로 조용한 헤드폰 앰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잘 들어보시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프로 오디오를 하시는 분이 아니셔도, 아마추어로 음향을 하시는 분이 아니셔도 이 콘솔은 사용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뭘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만한 가격대에 나와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그냥 그래요. 별로예요. 입출력도 별로거든요. 이런 EQ라든지 다른 노브들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데 얘는 지금 보게 되면 소형 믹서로 나왔지만 보세요. 프리도 괜찮고요. 프리앰프도 괜찮고 거기에 모니터 출력을 줄 수 있는 게 괜찮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있는 스피커가 있다 그러면 이 스피커를 정확하게 잘 제어할 수 있고 노이즈 없으면서 깨끗한 소리로 스피커를 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연결해서? 컴퓨터 연결해서. 거기에 스피커만 있는 게 아니라 헤드폰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헤드폰도 헤드폰 단자에 껴서 동시에 할 수 있어요. 헤드폰에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모니터도 다른 소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버튼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냐? 헤드폰으로는 헤드폰으로 믹스할 수도 있으면서 모니터 스피커로는 모니터 스피커를 믹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또는 일반 유저라면 나는 내가 헤드폰 듣고 싶으면 헤드폰 듣고, 그게 아니라 스피커 듣고 싶으면 스피커 폰 볼륨 줄이고 모니터 볼륨 올려서 스피커 들을 수 있고 하는 게 그냥 그 자리에 한 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단점은요. 일단은 이 모델에서는 이펙트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을 뽑을게요. 물론 이건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마이너한 단점이긴 한데 왜냐하면 JD10FX라는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이펙트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이 있어요. 이런 콘솔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1인 미디어를 하면서 이펙트를 쓰면서 음악을 만들거나 노래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쓰실 거라면 저는 이 모델 말고 FX 모델을 선택을 해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너무 잘하시고 음악을 잘 만드시는 분이면 지금 USB 입출력을 사용을 해서 컴퓨터에 있는 이펙트를 갖다가 여기다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얘는 그러라고 나온 애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정말 잘하셔서 컴퓨터 상에 있는 이펙트를 갖다가 이쪽에 적용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이걸 사용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다. 난 단순하게 믹서상에서 좀 이펙트를 넣고 싶다. 소형 콘솔로만 썼을 때, 컴퓨터 없이 썼을 때도 나는 음악에 이펙트를 좀 깔고 내 목소리 이펙트를 깔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 모델 말고 JD10FX 모델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점이 되겠어요.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요. 얘의 투박한 외형입니다. 얘는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다 철이에요. 지금 보시면 네, 굉장히 단단한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 재질의 약쪽 옆에는 플라스틱 재질이긴 하지만 굉장히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이 조금 너무 투박해요. 네, 너무 투박하다는 거. 네, 그게 단점이겠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네, 좀 이거 만드시는 분이 미적 감각을 좀 키워서 색배합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의 단점을 얘기할게요. 세 번째 단점은 뭐냐면 얘가 여기 표기되어 있는 이 솔로 버튼들이 그냥 헤드폰 그림으로만 그려놨어요. 그 솔로라는 얘기를 안 써놨는데 여기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누구나 보면 이게 솔로 버튼이겠구나. 누르면 이 채널 소리만 듣는 게 솔로 버튼이거든요. 내가 누르고 선택하는 거 소리만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게 또는 모니터로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솔로 버튼인데 이 솔로 버튼을 그냥 헤드폰 모양으로 했다는 것이 약간 헷갈렸고요. 약간 헷갈린 상황에서 이쪽에 보게 되면 이 그 폰에다가 이게 듣는 것들 그 모니터 소스를 선택하는 게 어디 있더라? 선택하는 게 빠졌을 때 모니터 빠졌을 때는 폰스로 되어 있고 눌렀을 때는 믹스라고 되어 있는 이 모니터 선택 버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폰스가 뭔데? 뺐을 때 폰스가 뭔데? 폰이 이걸 얘기하는 거야?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 뺐을 때에는 채널이 그릴 때 이 헤드폰 모양 있죠? 그러니까 솔로 버튼이 여기에 들린다, 모니터에 들린다는 얘기예요. 빼놨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아이고야 이건 뭐냐. 그러니까 헤드폰에 들리는 또 동일한 소리를 여기다가 듣겠다고 폰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긴 한데 약간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이 헤드폰 단자를 보통은 솔로라고 하거나 Q라고 하거나 여기에 이 선택하는 것을 솔로, PFL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AFL, PFL, 솔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용어로 썼으면 어떨까라는 것이 마이너한 그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단점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괜찮았어요. 가격 자체가 일단은 50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40만 원, 나온 지는 꽤 된 콘솔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40만 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것 같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40에서 50만 원 사이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국내에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나와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진 않더라고요. 해외 배송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배송을 봤을 때는 한 40만 원 정도를 하는데 그 금액이면 괜찮습니다. 네, 40만 원에 괜찮은 오디오 인터페이싱 기능 24비트의 96K 되면서 프리앰프 괜찮고요. 마이크 프리 이렇게 끌어올렸는데도 노이즈 이 정도면 괜찮고요. 거기에 헤드폰 단자 소리 괜찮고요. 잘 나옵니다. 노이즈도 없고 출력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XLR 단자로 되어 있는 모니터 출력까지 있으니까 이 정도로 갖춘다면 40만 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 살 돈이면 저는 이거 삽니다. 네, 정말로요. 저는 이거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써보니까 지금 앞에 써보니까요 편해요. 네, 굉장히 편합니다. 노이즈 없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저는 김환기 님이 리뷰를 부탁하셔서 본인이 갖고 계신 콘솔을 갖다가 빌려주셔서 제가 리뷰를 했는데 쓰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고요. 단점을 찾기가 딱히 어려운, 네, 딱히 단점이 없는 그런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제품 소개해 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저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무리할게요. 김환기 님한테 정말 김환기 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김환기 님과 같은 좋은 시청자분이 계셔서 제가 좋은 컨텐츠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좋은 제품에 대한 소개 또는 음향 이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